안녕하십니까. 웰리스 연구소의 내과의사 장민호입니다. 제가 위내시경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봤던 일들이 비수면으로 위내시경을 받아보는 거였습니다. 비수면으로 위내시경을 받아보면서 환자분들께서 내시경을 받으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내시경 하면서 가장 불편한 부분들 많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 내시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식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위 내시경 하시기 전에 8시간 전부터 금식을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소화불량, 속쓰림, 그 다음에 소화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나 이전에 위 관련해서 수술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시간 동안 금식을 하셔도 막상 위내시경을 해보면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평소에 소화불량이나 소화기능들이 좀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나 위를 수술하신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시간보다 조금 더 하셔서 한두 시간 더 당기셔서 금식 시간을 늘리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하시기 전에 음주나 흡연을 하시게 되면 위장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검사에 제한이 있고 음식물이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하시기 하루 전부터는 금주 금연이 꼭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시간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입이 마르시거나 목마름이 심하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입에 물을 적시는 정도의 물은 드시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내시경 하실 때 드시는 약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고혈압약, 항경련제 같은 약들은 그날 내시경 한 날 당일 아침에 소량의 물과 드셔도 무방하시고요.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항혈전제 같은 약들은 원칙적으로 위내시경 할 때 조직검사 정도 하는 위내시경 진행하신다 그러면 끊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나와 있습니다. 허나 대부분 내시경 하는 센터들에 보시면 혹시 모를 출혈의 위험성 때문에 아스피린,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항혈전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끊으시라고 권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와파린, 항응고제, 항혈전제 같은 약물을 끊으실 때는 의료진이랑 상의해서 끊는 기간들을 꼭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때문에 당뇨약을 드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환자분들께서는 금식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해서 주사를 맞으시거나 당뇨약 드시는 것들을 중단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위 내시경 후 식사가 진행되시면 당뇨약을 드시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가지신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흡입제 같은 경우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흡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당일까지도 사용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내시경 하실 때 호흡 관련 부분들입니다. 위내시경 하실 때 환자분 긴장하심으로 인해서 숨을 가쁘게 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호흡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내시경 하실 때 제한을 받으시고 추후에 부작용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요. 위내시경 하실 때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하 뱉어내시면서 천천히 숨을 쉬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하실 때 침을 막 삼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침은 옆으로 그냥 흘려내리시는 게 구역질, 구토, 내시경 하실 때 생기시는 걸로 인해서 검사가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내시경 하실 때 내시경이 목으로 들어갈 때 의료진 쪽에서 내시경을 꿀꺽 삼키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의료진 말씀에 따라서 내시경을 꿀꺽 삼키시면 검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내시경 시 구역질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저희가 위내시경 할 때 위를 펴서 보기 위해서 공기를 막 집어넣는데요. 구역질로 인해서 공기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되지 않고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이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역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불편하시겠지만 참으시는 게 검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 내시경 시 수면 관련 부분들입니다. 고령인 환자분들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면 내시경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약물에 있어서 보통 저희가 수면 내시경 하실 때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과 같은 약물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고령인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프로포폴 같은 약물들은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미다졸람과 같은 약물들을 환자분 기저질환이나 상태를 고려해서 저용량으로 투여해서 수면 내시경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시 수면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날 운전은 삼가하시는 게 꼭 중요하겠습니다. 내시경 하시고 나셔서 본인께서 잘 깼다고 그냥 집에 바로 운전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운전하고 가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추후에 어지럽거나 잠이 오시거나 졸리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날 수면 내시경 하신 분들께서는 자가로 운전하시는 걸 꼭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호자 동반해서 수면 내시경 진행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 내시경 하실 때 병원 선택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위 내시경 하시고 그날 설명을 어느 정도 들으실 수 있는 병원에서 위내시경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검진에 위내시경이 2년마다 무료로 나오고 있는데요. 위내시경 하실 때 조직검사 하신 결과도 환자분들 쪽에 한 2주나 3주 뒤중에 우편 형태로 환자분 쪽에 고지가 가십니다. 그러나 조직검사상에서 단순 염증이나 특별한 게 없다고 나와도 꼭 위내시경을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국가검진 위내시경만 하시고 검사 결과도 괜찮고 조직검사도 그냥 괜찮다고 파악이 되셔서 추적관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위내시경 하는 병원들은요, 그날 위내시경을 하시고 의료진이랑 위내시경 사진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들으시고 추적 관찰이 필요하거나 조직 검사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의료진이랑 상의하실 수 있는 병원에서 검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위내시경 하실 때 아무래도 위내시경 기계가 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병원들에서 산소 투여하는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소 투여가 적절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세팅되어 있는 병원에서 위내시경 하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위내시경 하실 때 헬리코박터 균 검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균 검사하시고 균 치료하시고 균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요소 호기 검사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사하시고 헬리코박터 균 검사 결과를 가지고 타 병원에 가셔서 또 약물 치료를 하시고 거기에서 또 균 죽었는지 확인하는 요소 검사를 하시면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면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 병원에서 위내시경도 가능하고 조직검사도 가능하면서 헬리코박터 균 검사 포함한 균 죽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요소 호기 검사까지 가능한 병원에서 위내시경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위내시경 후 관리 부분입니다. 위내시경 시 목 불편감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목에 목마취제를 뿌리곤 합니다. 근데 목마취제 같은 경우에 내시경 후 30분 이후쯤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내시경 후 30분 뒤에 물을 드시고 특별히 불편감이 없으시다 그러면 처음 식사는 너무 맵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들을 피하시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검사 당일은 금주 금연을 꼭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검사하신 날 음주나 흡연을 하시면 위장 장애가 생기실 수 있고 혹시 조직 검사하신 부위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당일은 금주 금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내시경 후 인후통 생기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인후통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하고 나서 수일 내에 사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허나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 그러면 차가운 물로 가글을 하시거나 양치질을 하시면 증상이 경감되실 수 있으니 참고 가능하시겠습니다.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위내시경 하시고 나서 귀 밑 아래쪽으로 해서 붓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시경 하시고 한 5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시면 대부분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통증이 생기신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의료진이랑 상의가 꼭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가 피가 나온다고 하셔서 병원에 재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위 내시경 하실 때 조직검사 하셔서 피가 나는 양들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피가 묻어나오는 정도다 그러면 경과 관찰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피가 멎지 않고 양이 많거나 선홍색 피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꼭 상의가 필요하신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날 운전하시는 거 꼭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무리한 업무나 운동들도 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꼭 동반하셔서 수면 내시경 진행하신다 그러면 보호자분이랑 꼭 같이 동반해서 검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위 내시경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